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귀리죽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귀리밥에 넣어서 드시거나 아침에 오트밀이라고 불리는 귀리 음식을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귀리를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준비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먹는 순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 귀리는 그냥 맛있는 곡물에 그치고 맙니다.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귀리 안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복잡한 이름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작동 방식을 알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물과 만나는 순간 특별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젤처럼 변하는 겁니다. 젖은 스펀지를 생각해 보세요. 묵직하고 끈적하고 천천히 퍼져나가는 덩어리입니다. 귀리가 위장과 소장을 지나는 동안 딱 이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젤 덩어리가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담즙산을 가둬서 내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매일 담즙산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담즙산은 지방 소화를 도운 뒤 소장에서 다시 흡수되어 간으로 돌아갑니다. 이 순환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귀리의 베타글루칸 젤이 이 담즙산을 꽉 붙잡아서 대변으로 함께 내보내버립니다. 담즙산을 잃어버린 간은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담즙산의 원료가 바로 혈액 속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귀리를 먹으면 간이 혈액에서 콜레스테롤을 끌어다 쓰게 되어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독일본 대학교 연구팀이 2026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대사증후군을 가진 68명을 대상으로 귀리를 집중 섭취하게 했더니 단 이틀 만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최대 10%까지 줄었습니다. 이 효과가 6주 이상 유지되었고요. 또 2023년 미국 영양학 아카데미 저널에 실린 메타 분석 연구는 무작위 임상시험 여러 개를 모아 분석했는데 귀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약 3포인트 낮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교하면 작은 수치지만 음식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귀리의 두 번째 효과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그러면 췌장이 인슐린을 대량으로 내보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결국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베타글루칸 젤은 소장 안에서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훨씬 느리게 만드는 겁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귀리 베타글루칸이 식사 후 혈당 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께는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위장과 소장을 거쳐서 대장까지 고스란히 내려갑니다. 거기서 우리 장 속 유익한 세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장 건강에 좋은 균들이 이 베타글루칸을 먹고 발효시켜서 부티레이트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부티레이트는 대장 내벽세포의 에너지원입니다. 이게 충분히 공급되면 장 점막이 튼튼해지고 장 안의 염증도 줄어듭니다. 콜레스테롤 개선, 혈당 안정, 장 건강, 귀리죽 한 그릇에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효과, 이것들이 전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일어납니다. 베타글루칸이 충분한 양으로 온전한 상태로 장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귀리는 그냥 건강한 탄수화물 한 그릇에 그칩니다. 많은 분들이 귀리를 드시면서도 효과를 못 느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잠깐 실수를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양입니다. 베타글루칸이 실제로 효과를 내려면 하루 최소 3g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임상 연구에서 검증된 기준입니다. 3g이 얼마냐고요? 일반 찻잔 절반 분량의 귀리가 대략 그 양입니다. 한국에서 흔히 쓰는 240ml 컵 기준으로 절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트에 귀리 2스푼, 스무디에 귀리 한 줌 이런 식으로 드십니다. 이렇게 드시면 효과가 나는 양에 미치지 못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두어 번이라도 실제로 계량해서 드셔보세요. 그래야 눈 대중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귀리 종류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장에서 파는 귀리는 크게 4가지입니다. 통귀리, 납작귀리, 가는귀리, 즉석귀리입니다. 가공이 덜 될수록 베타글루칸이 더 온전하게 보존됩니다. 통귀리가 가장 보존이 잘 되지만 오래 끓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납작귀리, 그러니까 굵은 귀리는 좋은 중간점입니다. 준비가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베타글루칸 함량이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주 가는 귀리는 이미 많이 가공된 상태입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녹아버리는 즉석, 귀리는 편리하지만 가장 많이 가공된 형태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양을 먹어도 납작귀리보다 베타글루칸이 장까지 덜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건 정말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 내용입니다. 귀리를 밀가루와 섞어서 요리하면 베타글루칸이 손상됩니다. 귀리 팬케이크, 귀리빵 같은 음식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밀가루에는 효소가 있어서 조리 과정에서 베타글루칸의 구조를 깨뜨려 버립니다. 베타글루칸이 장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부서지는 겁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을 제대로 섭취하시려면 귀리죽처럼 물이나 우유로 끓여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밀가루와 섞지 않는 요리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끓여서 드시는 것이 차갑게 드시는 것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가열하면 베타글루칸이 더 잘 풀려나와서 젤 형성이 활발해집니다. 뿐요, 차갑게 두었다가 드셔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뜨겁게 끓여 드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귀리죽 언제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핵심 효과는 특정 시간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베타글루칸이 하루 중 언제든 장 안에 있으면 담즙산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당 관리를 목적으로 드신다면 아침이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아침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높아졌다가 서서히 내려옵니다. 보통 오전 8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그 수치가 안정됩니다. 이 시간대에 첫 번째 식사로 귀리죽을 드시면 혈당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간이 콜레스테롤을 주로 밤에 만든다는 사실 때문에 저녁 귀리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을 밤에 복용하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 논리는 생리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귀리에 대해서 아침과 저녁을 직접 비교한 대규모 연구가 아직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꾸준히 드시는 것이 시간보다 중요합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면 아침에 저녁 식단에 넣기가 편하면 저녁에 드셔도 됩니다. 가장 나쁜 선택은 효과적인 시간을 계산하다가 결국 안 드시는 겁니다. 이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는 내용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귀리죽을 꾸준히 드시기 전에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귀리가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약을 드시는 분이 귀리를 추가로 꾸준히 드시면 수치가 예상보다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약의 용량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귀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함께 확인하시면서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소화기 계통이 약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귀리죽을 드시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더부룩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귀리의 식이섬유가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몸이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양으로 시작해서 일주일에서 2주에 걸쳐 서서히 양을 늘려가세요. 많은 분들이 이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면 오히려 속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십니다. 위 문제가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뜨겁게 끓인 귀리죽이 공복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식혀서 미지근하게 드시거나 소량의 음식을 먼저 드신 후에 귀리죽을 드시는 방식으로 조절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의문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귀리죽을 차갑게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 꼭 뜨겁게 먹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전날 밤에 미리 만들어 두고 아침에 냉장고에서 꺼내 그냥 드십니다. 건강에 관심이 높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방법이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베타글루칸은 차갑게 두어도 일부는 작용합니다.
그런데 최대 효과를 원하신다면 뜨겁게 끓여 드시는 것이 분명히 더 낫습니다. 열이 가해지면 베타글루칸이 더 잘 용해되고 장 안에서 더 단단한 젤이 만들어집니다. 같은 양을 드시더라도 뜨겁게 드실 때 베타글루칸의 작용이 더 활발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제 만들어 두었다가 냉장 보관한 귀리죽이라면 먹기 전에 한 번 더 데워서 드세요. 이것만 바꾸셔도 차이가 생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리에는 단백질도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자료를 보면 귀리는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점점 중요한 건강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귀리죽을 드실 때 계란이나 두부 또는 콩류를 곁들이시면 더 좋다는 겁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 동안 함께 드신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한 끼 식사 안에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합니다. 귀리 안의 베타글루칸은 장 안에서 젤로 변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담즙산을 잡아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고 장내 유익균에게 먹이를 줍니다. 독일 본대학교의 2026년 연구에서 이틀 만에 콜레스테롤이 10%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혈압도 꾸준히 드시면 소폭이지만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하루에 최소 찻잔 절반 분량의 귀리, 그러니까 베타글루칸 3g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공이 적은 납작 귀리를 선택하시고 밀가루와 섞지 않은 상태로 뜨겁게 끓여 드세요. 혈당이 걱정되시면 아침에 드시는 것이 생체 리듬상 가장 유리합니다.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꾸준히 드시기 전에 주치의와 한번 상의해 주세요. 처음 드실 때 속이 더부룩하면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2주 정도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계란이나 두부를 함께 드시면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세대에게 좋은 음식은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할머니들도 드셨던 귀리죽,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중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께 전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기 점검 먼저 해보시겠어요? 아래 세 가지 중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세요. 지난 건강검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아니면 혈당이 정상보다 약간 높다거나 당뇨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요즘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변비 때문에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귀리죽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음식입니다. 하나도 해당 안 되시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드시면 좋은 음식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귀리죽을 매일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콜레스테롤은 꾸준히 드시면 4주에서 8주 사이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일본 대학 연구에서는 이틀 만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10% 줄었다는 결과도 있지만 이건 하루 3끼에 걸쳐 집중 섭취한 특수한 경우입니다. 일상에서는 한 달 이상 꾸준히 드시면서 혈액 검사로 확인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혈당은 조금 더 빠릅니다. 드시는 날 그 식사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베타글루칸이 식사 중에 혈당 급등을 막아주기 때문에 몇 끼니마다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귀리밥과 귀리죽 어떤 게 더 좋나요? 둘 다 좋습니다. 쌀에 귀리를 섞어서 밥을 지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드셔도 베타글루칸이 충분히 작용합니다. 다만 죽으로 끓이면 베타글루칸이 더 많이 용출되어 젤 형성이 더 활발합니다. 죽이 조금 더 유리하지만 밥으로 드셔도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드시기 편한 방식으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귀리를 먹으면 살이 찌지 않나요? 귀리는 탄수화물이지만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2024년 유럽 영양학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귀리 섭취 후 포만감이 4시간 이상 지속되었는데 이것은 같은 양의 흰쌀밥에 비해 1.8배나 긴 시간입니다. 포만감이 오래가면 다음 끼니에 과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지지만 적정량을 지키시면 오히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변비가 심한데 귀리가 도움이 될까요?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수용성이란 물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안에 수분을 잡아두어서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귀리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단, 물을 충분히 드셔야 이 효과가 제대로 납니다. 귀리죽을 드실 때 물 한 잔을 곁들이시거나 죽 자체에 물을 좀 더 넣어서 묽게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윤복순 어르신은 올해 72살이십니다. 퇴직하신 뒤 딸네 집 근처에서 혼자 사시는데 3년 전부터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검사할 때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40이 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식습관을 더 신경 쓰라는 말을 들으셨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침에 귀리죽을 드셔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레시피가 아닙니다. 납작 귀리 반 컵을 물에 불려 두었다가 아침에 끓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란 하나를 추가하셨습니다. 2달이 지난 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이 123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르신은 이게 이렇게 달라지나 하고 반신반의했다고 하십니다. 물론 약도 드시고 다른 식습관도 신경 쓰셨겠지만 귀리죽이 시작점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점호 어르신은 68살 전 농업 종사자이십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신 지 2년이 됐습니다. 밥을 줄이는 것이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평생 쌀밥을 드셔온 분인데 갑자기 탄수화물을 대폭 줄이라는 건 실제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 아침 귀리밥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쌀에 귀리를 3대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신 겁니다. 밥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귀리가 들어간 밥입니다. 식사 습관이 크게 바뀐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식후 혈당이 안정됐다고 하십니다. 당화 혈색소가 6.8에서 6.4로 내려와서 주치의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작은 변화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귀리는 특별한 재료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우리 주변에 있었던 곡물입니다. 올바르게 드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려운 시절에도 몸을 혹사하며 일하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본인 건강은 뒷전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몸을 좀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어렵거나 비싼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구하기 쉬운 귀리, 이것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귀리죽 드시고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귀리죽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중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께 전해주시겠어요? 이 영상이 그분께 닿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꾸준히 드시면서 변화를 느껴보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갑시다.